자, 성대 보겠습니다. 자, 평균인재가 57명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인재가 신설됐습니다. 자, 과학인재는 과학도와 영재고 학생을 위한 전형입니다. 특기자 자연을 인원을 일반고 학생에게 주면서 과학인재,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을 위해서 신설한 거예요. 196명을요. 그다음 일반 전형이 논술 인원이 114명 대거 증가했습니다. 평균인재 전형을 보게 되면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참 의외의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자, 아주 무슨 배짱일지 모르겠지만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면서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평가를 다 끝내는 건데, 대신에 수립평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밀도 있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 그 사이사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저도 전화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지원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진학부장 맡고 있는 관계에 있지만 여러 가지 질문하기 위해서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확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전형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열 모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모집이 있는데, 계열 모집만 우선 선발, 일반 선발로 구분되고요. 학과 모집은 그냥 일괄 합산으로 끝냅니다. 자, 그러니까 계열 모집 쪽에 있는 일반 전형만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보면 특기자 자연계 일반고 대상이고요. 70명입니다. 과학인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고와 영재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두 전형이 사고력 평가를 같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력 평가가 문제가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과거 학생들을 위해서, 영재고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를 별도로 출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일반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것이고, 아마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 확보되지 않고 상당히 학생들이 굉장히 위축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논술. 아까 연대를 말씀드렸고, 고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학 논술 중에서 또 다른 변화입니다. 연대에 이어서 또 다른 3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달라요. 변화가 다릅니다. 자, 앞에는 연대고는 물화생 지혜, 지구과학이 포함되는데, 성균관대학은 지가 없어요. 왜? 지구과학이 없거든요. 지구과학 전공자가 없어요. 오히려 과가 없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빠지면서 물화생 중에서 완투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2개를 선택하는데 언제 선택하나요? 지원 시점에, 연대와 마찬가지로 지원 시점에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기준 충족, 논술 평균을 보게 되면은, 자, 되게 우선 기준 충족 합격자 중에서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논술이 평균 B등급 이상 받은 학생 중에서는 대개를 이 학생들의 어떤 내신 자체가 3에서 3.5등급 정도 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 10여 개 대학의 논술 성적을 얘기할 때 평균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면요, 거의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계는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을 묻게 됩니다. 다만 3등급 때, 4등급 때가 몇 퍼센트느냐 대학에 따라서 3등급 때가 30% 있다. 심지어 4등급 때가 20%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학에 따라서, 자, 기본적으로 어떤 대학은 논술을 실시한 대학들은 되게 조금 좀 낮은 대학에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우수한 자원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 선대에서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자, 서강대 보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입학사정관자를 위시해서, 자, 작년에 재미를 톡톡히 본 선우 전형이 있어요. 23명을 더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우선, 아까 고대가 60에서 70으로
10% 증가했죠. 근데 수험대는 50에서 70%로 20%를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조금 차이점, 아까 연대에서 말씀하고 지나갔는데, 연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문이과 공통으로, 자, 문과니까 사회국어, 이과니까 과학국이 아니라 연대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인문자연공이 사회과학이 다 들어간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평균은 뭐 1.5에서 2.5등급, 뭐 자연계는 2에서 3등급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서강대가 문제가 난해한 문제라고, 난해한 논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서 수능 취도가 높은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깊게 하는 면도 있고, 철학적인 어떤 지문도 많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서강대 같은 경우는 3등급 때, 경호대 4등급 때, 3, 4등급 때가 30%가량 차지한다는 거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서강대 어떤 논술에 어떤 좀 차이점을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좀 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6회 지원이 되면서 6번을 자, 논술 전형을 택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고민하면서 택합니다.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지면서 택할 때 수능 최저 기준이 높고 논술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대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던져버리는, 마지막으로 이걸 포기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 6회 지원이 되면서, 자, 수험대를 타겟으로 생각했던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이 좀 포기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경쟁률이 많이 급락했던 학교이긴 합니다. 자, 학교사랑 우수 전형은 자 1.5등급이면 만점을 주고, 작년 같은 경우 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문계는 1.4에서 1.8 정도고, 자연은 1.2에서 1.9라고 했어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2등급 초중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등급 초반까지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만 하면. 수능 최저는 올 입시의 가장 큰 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든 입사제든 학생부 전형이든 간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곧 합격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기준 충족하게 되면 그건 합격이 되는 경우에, 작년에 이미 상위권 대학에서도 미달이 이미 났었거든요. 50단에 따라서. 자, 여튼 간에 올해 A, B형 선택형으로 되면서 자연계 학생이 상위권이 약간 유리해진 면이 있어요. 자연계 국어 A를 선택한 자연계들이 등급이 1등급이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수학 B를 선택한 자연계들이 수학 A로 넘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작년 같은 경우 보통 7만에서 9만 명, 많으면 1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인문계로 넘어가는, 인문계 수학으로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수 B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못 넘어간 애가 밑에를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상위권 1등급이나 2등급 초반 학생들이 유리한 등급을 따는 경우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상위권은 등급 따는 것이 더 수월해질 거야. 국어 1등급 더 올라가고, 수학 1등급 올라가고, 영어 1등급 떨어져. 그럼 1등급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자, 봤을 때, 자, 중요하게 학생들이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등급을 봤을 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자체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상 우수자 서류, 요 두 개는요, 두 전형입니다. 학교상을 우수자 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은 지원을 하고 1회차 접수 때 지원을 하고, 서류는요 수능을 보고 나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류,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학교 생활 우수자에서 학생부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60점이 차이 나는 데 비해서 논술은 1등급과 5등급 학생부 차이가 점수가 6점밖에 안 돼요. 논술 전형은. 자,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 서강대학 다른 대학보다도 훨씬 더 많이 뒤집어지는 것이 저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양대 보겠습니다. 자, 학업 우수자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자, 전체 수시 인원이 127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다 증가해요.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다 증가합니다. 자, 학업 우수자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그다음에 브레인 한양 미래인재 자,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표적인 게 3개입니다. 물론 사랑의 실전까지 4개가 있는데 그다음에 일반 우수자 논술 전형이죠. 정부 인원이 증가합니다. 글로벌 한양 빼놓고 자, 13명 감소인데요. 자,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자, 학업 우수자인데 학생부 중심 전형이에요. 대표적인 학생부 중심입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을요, 작년까지는 상위 50%만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20%를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70%를 상위 70%를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합격을 시킵니다. 자, 면접이 좀 강화해서 면접 10%가 아니라 20% 강화됐고요. 자, 1단계를 교과로 뽑아요. 1단계를 교과예요. 다른 입사제, 다른 학생부 중심 대학, 다른 대학에 비해서 자,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성대라든지 그런 대학과 달리 한 대는 1단계에서 교과 비교예요. 자, 그래서 1단계 평균 접수가 인문 1.42, 성경 1.24, 자연 1.3이래요. 자, 올해도 뭐 큰 변화가 없이 저 정도 갈 것 같아요. 정말 인원이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큰 차이가 없이 저 정도의 점수들을 유지할 것 같고 아주 우수한데 저기 학교가는 데입니다. 자, 그럼 브레인 한양 있고요. 70% 우선 선발이고 학생부가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브레인 한양은.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한양인데요. 어학 전형인데 어학은 그냥 지원 자격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IBT 100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돼요. 그리고 어학은 상중하로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IP 100점 정도 받은 학생 중에서 상중하, 그럼 예를 들어서 상 정도면 110 정도면 상, 108, 109, 110 정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이 105 전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럼 끝내 상중하를 했을 때 결국 어학은 변별력이 없고 나중에 논술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이 약간 좀 있는 대신에 논술이 강세한 학생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덤벼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게다가 최저 기준도 없거든요. 자, 논술은 말씀드렸듯이 인문, 성경, 자연으로 구분됩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수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입니다. 자, 성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경영학부를 지원하려고 한다. 어떤 애가 상담하러 왔어요, 작년에. 경영학학과에서 너 논술 본 적이 있니? 문제 아니니? 아니요. 집에 가서 보고 올래? 내일 다시 와라. 그랬더니 오더니 하는 말이 저 안 갈래요. 그랬어요. 문제가 직접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어렵습니다. 자, 어떤 나이가 있고요. 자연계도 과학을 아예 안 보고 수리만 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대박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많이 벌어지기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연계라고해서 수학하느라 독보적으로 잘하는 학생이 있다. 그럴 경우에 많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